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쁘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요 실내 식물 중에 우리가 나무를 많이 키우잖아요. 멋스럽고 인테리어에다가 공기정화 기능까지 정말 탁월한 우리 나무들을 요즘은 정말 많이 키우시는데요. 근데 이제 요 나무들은 원래 밖에서 자라던 나무들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정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도 많이 그만큼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고 해서 좀 안 생기는 벌레도 있고요. 100%안 생기지는 않지만 벌레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레가 좋아하는 나무들 단단히 아셔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나무는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벌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진딧물이라던가 초파리, 날파리 요런 종류는 그래도 벌레 중에 좀 약한 벌레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친환경 약 치셔도 되고 요즘 뭐 락스물을 희석해서 뭐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계피나 뭐 이런 걸로도 웬만큼 또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무서운 벌레가 있어요. 요 벌레들은 생기면 정말 관리해야 되고요. 박멸이 어려워요. 진짜로.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손깍지 벌레예요. 바로 이거예요. 저희도 많이 생기진 않았는데 얘가 생긴 거예요. 제가 바로 핸드폰 들었어요. 이야, 너 무서운 애 생겼다 이러고요. 바로 얘는 손깍지 벌레인데 주위를 막 옮겨요. 무서워요. 손깍지 벌레가 가장 무서운 벌레고요. 그 다음에 응애예요. 응애는 입 뒤를 보시면 까만 점이 생기는 게 응애인데 얘도 무서워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생기면 바로 박멸을 해야 되고 옆에 옮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손깍지 벌레 특히 무서워요. 얘가 잘 생기는 손깍지 벌레가 잘 생기는 도대체 나무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그 첫 번째예요. 아레카 야자예요. 얘는 정말 손깍지 벌레 많이 생겨요. 제가 카페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있잖아요. 정말 멋스러운데 제가 직업상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손깍지 벌레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잘 벌레 없어요. 이런 분들을 정말 잘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레카 야자 손깍지 벌레가 잘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야자 벌레가 잘 생겨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밖에서 비도 맞고 이러면서 모든 노폐물이 벌레라던가 이런 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비도 안 맞추고 샤워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벌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물을 안 주면 이게 벌레가 더 많이 생겨요. 건조할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통풍도 안 되면 생기지만요. 그래서 너무 물을 안 주고 특히 아레카야자는 약간 물을 좋아하는 나무예요. 이런 나무를 말린다면 이렇게 벌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과일도 비 안 맞으면은 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뿌리도 잎도 달아서 벌레가 더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레카야자를 키우신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물 제때제때 잘 주고 샤워도 해주고 통풍도 잘 되는 곳에 줘야지 오래오래 키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녹보수예요. 녹보수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녹보수와 대박나무라고도 하죠. 개업 선물로도 정말 많이 나고 해피트리인데요. 얘네들은 키우기가 너무 쉬워요. 순둥순둥해요. 잎도 안 떨어지고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고 잎도 너무 예쁘고 그렇게 크지 않고 실증도 안 나요. 그러나 조금의 단점은 뭐냐면 벌레가 잘 생겨요. 얘도 벌레 너무 좋아요. 벌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통풍도 안 되고 물도 자주 안 준다면 벌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녹보수를 키울 때는 싱싱하게 잘 키우려면 항상 물 관리, 샤워 해주시면서 키우시면 예쁘게 잘 키울 수가 있는 게 녹보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요.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는 이렇게 자르면 흰 액이 나오잖아요. 고무나무과 애들이 조금 달아서 벌레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떡갈릭 고무나무는 안 그래요. 고무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인도 고무나무, 벵갈 고무나무는 약간 벌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안 되거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물을 너무 말리거나 이랬을 때는 벌레가 손깍지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키우면서 자세하게 가끔씩 눈여겨보시면서 벌레가 생겼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샤워해서 물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벵갈 고무나무잖아요. 고무나무예요. 얘도요. 자르면 여기서 자르면 고무액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나무과 애들은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키우시면 아주 그냥 잘 자랄 수 있고, 얘네들 고무나무는 정말 신중해요.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로톤, 얘도 조금 벌레가 생겨서 항상 제가 얘 때문에 좀 속을 썩이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통풍이 안 되거나,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샤워해서 물을 안 준다면 어느 순간 하얗게 손깍지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로톤을 키우신다면 손깍지 벌레에 조금 유의하시면서 키우시면은 얘도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특히 크로톤은 해가 많은 곳에 두면 색깔이 정말 예쁘게 나오잖아요. 키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요, 대나무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은 바로 고드 세피아입니다. 우리 고드 세피아도 굉장히 멋스러워요. 대나무 느낌이 확 나죠. 그런데 얘도 조금 벌레는 조금 얘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관리를 조금 소홀하면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워해서 물을 꼭 줘야지만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벌레가 안 생기는 나무는 없어요. 하지만 벌레들이 조금, 특히 손깍지 벌레 조금 좋아하는 우리 벌레들은 요 나무들은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조금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벤자민이에요. 벤자민이 예전에는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좀 잎이 좀 떨어져요, 얘가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기보다는 베란다 같은 곳에 키우시면 정말 멋스럽게 볼 수 있는데, 카페 같은 데서 정말 멋지게 키워본다 해도 잎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난방을 하거나 그러면 얘가 좀 못 참는데, 얘가 특히 벌레가 많이 생겨요. 손깍지 벌레가 순간 방심하면 생기니까 통풍이 정말 잘 되고, 샤워를 중간중간 해줘야지만 잘 애들이 벌레 없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들을 정말 조금 벌레는, 손깍지 벌레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하는 나무들이 확실히 좀 있어요. 저도 키우면서 해마다 얘는 정말 끝도 없이 얘를 벌레가 조금 생기네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벌레가 생겼을 때는 한두 개 손깍지 벌레나 응애가 생겼다 하면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잡으시면 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벌레가 이미 확 번졌을 때는 이 잎에만 벌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잎에 벌레를 아무리 100번, 1000번 죽여봐도 벌레는 계속 올라와요. 정말 아주 그냥 너를 그냥 다 잘라버릴 거야 막 이럴 정도로 정말 화가 나게 만들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잎에만 벌레를 매일 아침마다 잡아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화분 밑에요 벌레가 이미 뿌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육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손깍지 벌레가 다육이도 물을 안 주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꺼내 보면 그 뿌리에 손깍지 벌레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뿌리 안에 손깍지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멸을 시켜야만 요 위에 잎들이 자연히 죽어요. 그래서 위를 아무리 죽여도 밑에 뿌리가 전혀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미 손깍지 벌레나 응애가 꽉 들어찼을 때는 뿌리에 있는 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뿌리에 있는 흙을 흙에다가 약을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진딧물이나 초파리, 날파리 친환경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손깍지 벌레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요. 그렇게 만만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얘를 1년 6개월 막 이렇게 3개월 얘 때문에 속 썩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집에 막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면 간지러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약을 쓰셔서 조금 뭐 베란다라던가 이렇게 내놓고 아예 약을 쓰셔서 확 잡아버리는 게 어쩌면 더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약은 어떤 걸 치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뭐, 진딧물이나 초파리, 날파리 이런 게 생기면 코니도예요. 상비약이거든요. 농약인데 아주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니도는 진딧물 이런 데 두고 쓰시면 아주 좋아요. 두 번째는요, 살비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보통 응애에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응애에 주시면은 물에 희석해서 주면 되거든요. 보통 1리터에 우리는 뭐 베스킨라빈스 수저 이 정도 주면 되고요. 그리고 메머든이라고 하는데 얘는 바로 솜깍지 벌레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잎에 줄 필요도 없어요. 밑에 흙에다 준다면 아주 그냥 바로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약을 치시면 되고요. 또 약 치기 전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바람, 통풍과 샤워에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만 신경 쓰면서 키우시면 아마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벌레 없이 잘 키워.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벌레가 생겼을 땐 그때그때 요거를 잡아줘야지 그냥 내비두신다면 정말 온 집안에 벌레가 다 번지니까요.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박멸을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세요.